예, 대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지금 며칠째 뒤숭숭합니다. 그제밤부터 이준석 대표가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뭐 누구나 짐작은 하죠. 이준석 패싱 논란 때문 아니냐 이렇게요.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이자 당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이죠. 또 다른 상임선대위원장이 계십니다. 김병준 위원장. 지금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심경이 복잡할 듯합니다. 예, 당 내용에 대한 어떤 수습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선대위에 나아갈 방향 직접 듣기 위해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첫 회의를 하신 게 엊그제 월요일이잖아요. 예. 월요일 며칠 안 됐어요 지금. 예. 사실은 저희가 섭외를 내일 이제 두 번째 회의를. 내일이 두 번째 회의입니까? 아니 그러면 첫 회의하고 두 번째 회의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사달이 터져버렸는 상황. 하여튼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께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예. 그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사실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섭외를 넣고 첫 인터뷰는 굉장히 밝게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도저히 밝게 하시죠. 참 이게 웃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역시 이제 마찬가지고요. 어디서 잘못됐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예.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 뉴스쇼의 그 제목을 봤더니 동행해야 된다, 뭐 동행하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같은 심정입니다. 제 심정이. 윤석열과 이준석 동행해야 한다 이런데 당내 목소리를 제가 지금 제목으로 넣었는데. 예. 그런 거가 이제 전부 모두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불협화음 없이. 근데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매번 그 선대위가 출범할 때쯤 되면 또 그다음에 새로운 그 지도자가 나타나고 특히 그 대선 후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1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소요라든가 적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방송사의 새 리더십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기업의 리더십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권력 구도나 또 영향력 구도나 이런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그게 적응하는 과정이 좀 있다. 그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적응기 소요가 있는 건 맞는데 이번처럼 당대표가 전화기 끊고 아예 멀리 가버릴 정도의 소요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경우는 별 이제 참 보기 힘든 경우인데요. 제 기억에 2002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대선을 치를 때 노무현 후보가 당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협조를 안 해줬어요, 당이. 예, 그 협조를 안 해주고 심지어 뭐 그 재정을 담당하는 이제 고위 당직자가 그냥 검거문을 잠궈버리고 그 다음에 그 스태프들도 제대로 못 들어가가지고 복도에 좀 책상을 놓고 있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대체로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은 그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조만간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 부산에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연락은 해보셨어요, 위원장님? 연락이 잘 안 되죠. 위원장님 전화도 잘 안 받습니까? 저는 제가 직접 전화를 뭐 해보고 그러진 않았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화를 해보고 하는데 지금 연락이 잘 안 되고 같이 간 분들한테도 연락을 해보는데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한 두 분 정도가 동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도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럼 누가 물밑 접촉하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까? 지금은 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며칠 안에 풀려요? 며칠 아니라기보다는 제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왜냐하면 지금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현안이 많아서 다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희망이죠. 희망. 선대위가 순항하려면 사실 이 문제부터 풀
풀고 가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제가 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급하거든요. 지금 선대위 체제를 제대로 갖추는 문제. 아직도 뭐 저만 해도 지금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보고를 받는 체제가 지금 잘 갖춰져 있질 않아요. 상임 선대위원장 제일 높은 자리에 지금 계시는데도. 그런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막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정식 출범할 거고 네. 지금 이제 체제를 갖추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건 있는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후보는 또 후보 일정을 소화해내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런 것도 가고 그다음에 또 당내 여러 불협화음들은 또 그대로 처리해가고 그러니까 그 멀티트랙으로 지금 계속 가줘야 됩니다. 그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멈추는 건 아니고 이 내홍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거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작게는 실무자 간에 이제 협의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충청 일정을 후보 대표가 모르는데 발표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요. 그런 거는 이제 기획 단계에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기획 단계에서 그 기획안이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럼 대표한테 그 다음에 보고하려고 했는데 보도가 먼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게 아침에 이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저만 해도 오후 늦게서야 그 세종 일정에 이렇게 디자인이 됐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위원장님도 보도 후에 얘기 들으셨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패싱 당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 저도 패싱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특히 그 선대위 과정에서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다들 바삐 움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제가 어제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최종안을 제가 통보받은 거는 밤 10시 반입니다. 밤 10시 반? 바로 전날. 밤 10시 반에 그 당직자가 아주 미안해하면서 알았다고 제가 난 세종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했는데. 근데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나도 그 일정 늦게 알았다. 그러니까 패싱 아니다란 말씀 지금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기획 단계에서 유출된 거 같고 그러나 그것도 그것도 사실은 무슨 뭐 미리 윗선에서 먼저 결정이 되고 누가 갈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좀 이야기가 되고 기획이 되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패싱이라고 하는 건 아닐 테고 그거 외에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뭐 누가 모실 거냐 지금 이게 이제 이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수정 교수가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는 문제를 이준석 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던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건 뭔가 하면은 꼭 누굴 반대하고 안 하고보다도 선대위 구성을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서로의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불거진 것 아닌가. 그 이수정 교수의 선대위원장 영입 문제는 어떻게 논의가 결국은 오래전부터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그 공동 선대위원장 맡기 전부터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고 후보한테 들었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때는 저는 이제 뭐 제가 하여튼 뭐 찬성이나 반대나 이야기할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고 다만 이제 듣긴 했습니다. 이야기할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상임선대위원장이신데? 아니 그 전이니까. 그 전에. 발표되기 전에. 발표되기 전에 그다음에 제가 상임선대위원장 맡기 전부터 벌써 이야기가 돼 있고 공동선대위원장 후보 명단에 올라 있었고 그건 뭐 저도 들었죠. 그러니까.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한테 최종적으로 발표나기 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던가 합의하지 않았던 그건 제가 부분은... 이야기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근본으로 파고들자면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 문제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가 필요하다고 한참 전부터 주장을 해왔던 사람. 뭐 개인적 호불호 떠나서 선거 전략 차원에서 그분이 도움을 줘야 한다. 모셔와야 된다고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지금도 후보께서 그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여전히 그 간절함 가지고 계세요? 간절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예. 어쨌든 그 선대위에 이런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 중에 한 분이 틀림없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영입하려고 했죠. 그럼과 동시에 이제 뭐 제 이야기가 돼서 못하지만 저보고도 이제 반드시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역할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서 이제 좀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있었고 이제 후보께서는 두 분이 좀 역할을 뭐 물론 당연히 제가 그 좀 더 소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사실은 저는 외곽에서 돕겠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왔었고. 그러셨어요? 예. 외곽에서 그냥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외곽에서 그냥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더 크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근데 후보가 꼭 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한 겁니까? 상임선대위원장을 이제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곽에서 어떤 부분에서 외곽보다는 안이 낫겠다.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직접 메시지도 좀 내고 그다음에 또 제 나름대로 가진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 경험이 별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는 국정을 운영해봤던 경험이라든가 당을 운영해봤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그거 정말 맞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도 했죠.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역할의 그 비중을 두고서 이제 그 서로 간 이견이 좀 있었던 거고 그런 거지 무슨 김종인 위원장을 안 모시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모시고 싶어하고. 그럼 지금도 뭐 처음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 좀 지금 일이 잘 안 풀린 상황에서 지금도 김종인 위원장이 함께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을 아껴야 됩니다. 제가 말을 하면 일이 더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남아있냐 정도도 말씀하시기가 좀 조심스러우실까요? 말씀 안 하시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죠. 어떤 기사에 이렇게 났어요. 최종 결렬됐다. 총괄선대본부장 자리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지금 여전히 그 공간도 있고요. 6층. 지금 공간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리도 뭐 비워놓고 있는 겁니까? 지금 총괄선대본부장?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지휘로서의 자리, 총괄 임명 안 됐으니까 비어 있는 거죠. 그걸 없앨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 비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자리도 지금 비어 있는 거죠. 직책으로도 남아 있고 6층에 공간도 남아 있고 지금 그러면은. 최종 결렬 자리 없애기로 했다는 건 오보입니까? 오보가 아니라 어떤 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거든요.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이래요. 윤핵관. 근데 뭐 그저께 어디 보니까 정보지 같은 데에 누구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지금 윤핵관이라고 떠오르는 인물이 몇 명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사람은 뭐 그래가지고 누구누구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건 뭐라 그럴까 사실이 아닌. 제가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그냥 여쭙게요. 답답해서 안 되겠네요. 권성동 의원은 일단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장성민 전 의원은요? 그분은 제가 최근에 만나보질 못해가지고. 그분은 모르시겠고 일단 권성동 의원은 아니고. 그건 확실히 권 의원님은 아니시고. 권 의원이나 지금 또 이제 뭐 또 한 분 그 실무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도 아니고요. 장성민 의원은 모르는 거고. 제가 최근에 뭐 접촉이 없으니까. 장제원 의원도 아니신 거고요. 장제원 의원은 지금 이미 거의 뭐 지금 다 알려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윤핵관이라는 분 때문에 특히 이분이 이제 언론의 비실명으로 계속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당에서 그런 좀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아닌 분은 아닙니다. 답답한 생각이 좀 드시죠? 그 상황들이 더 꼬이면서.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기자가 틀림없이 취재는 한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뭐 아닌 사람은 아닌 걸로 제가 확인했고요. 예. 진짜 뭐 지금 아까 함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코멘트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제가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혀 모르니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김종인 위원장과?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번은 제가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뭐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야말로 시대가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 있었어요 선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나 또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국가주의적인 그런 체제는 이건 막고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 그 어떤 국가주의적인 그런 체제를 좀 막고 보자라는 입장에 선 분들은 다 전부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걸 떠나서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아주 큰 바람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도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근데 김병준 위원장님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함께 선대위에 함께 할 수 있는가에서 조금 의문부호가 찍혀지는 부분은 뭐냐면 두 분 다 경제 전문가세요. 근데 두 분의 경제 철학이 좀 달라요. 김병준 위원장님은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에 두는 분이시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은 독일식 경제, 이른바 경제민주화를 우선시하는 분이고 즉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계속해서 둘 중 하나를 정리하고 버스가 떠나야 된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부제가 뭔가 하면 자유주의와 사회 안전망을 위한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저 또한 지금 그 자유주의의 모순으로서의 그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은 자유주의 자체가 존속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후보께도 다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성장 담론과 분배 담론이 균형을 이루는 그 체제가 아니면 안 된다. 자유주의가 언제 위협을 받는지 아느냐.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을 때 반드시 이 자유주의는 넘어지게 돼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경제 민주화 문제, 그 문제에서는 전혀 저는 갈등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없으리라 보세요. 지향점 크게 다르지 않다. 맞춰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더 무게를 싣긴 더 두시잖아요. 그것만은 분명한. 그래갖고 이제 두 분 다 너무나 저명한 경제 전문가라 두 사람의 왕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 배가 갈 수 있는 것이냐. 선장이 이게요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가 선장이 있고 뭐 탑이라고 원탑이다 투탑이라고 하는데 한두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물이 흐르듯이 모든 지지자들이 안과 밖에서 선대위 안 밖에서 다 같이 이렇게 흘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모든 하위 부서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바깥의 자원 조직이 자발적으로 이 큰 흐름을 만들어 가느냐에 있지 원탑 투탑 뭐 이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일단 문을 열어놓은 채 버스가 떠나긴 했는데 버스가 속도 내기 시작하면 그 문 닫아야 되거든요. 계속 문 열고 달릴 수는 없어요. 시속 100km, 200km에서. 저 뭐 그것도 있습니다. 오픈카도 있습니다. 오픈카도 있네요, 있기는. 오픈카도 있네요, 진짜. 그리고 늘 선대위 조직이라는 게 늘 영입하고 그다음에 또 늘 그것도 나가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유동적인 것이 저도 이제 대선을 치렀습니다만은 대선에 참여해서 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언제나 굉장히 유동적이고 없던 조직이 금방 오늘 생겼다가 내일 없어지고. 제가 질문을 못 드리려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그 버스 문 언제 닫느냐. 즉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합류를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냐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오픈카로 답하셨어요. 그 마지노선 없이 언제든 합류하신다면 오픈카도 있다. 오픈카도 있다. 문을 열고도 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안전을 위해서 뭐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뭐 닫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왜 굳이 말하자면 뭐 문을 닫고 열었다 하는 그 안 닫으면 못 가는 그런 첨한 생각을 하느냐. 다른 형태의
요즘 같은 이런 혁신의 시대에 여러 가지 그 정향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마지노선을 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일단은 제가 접수를 하고요. 뭐 어디서는 그런 기사도 나왔었어요. 김병준 위원장께서 막판에 그냥 내가 물러나겠다. 자진 사퇴를 언급하셨는데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자진 사퇴 못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신 거다라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제가 후보에게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후보가 그 인사안을 발표한 이상은 제가 싫든 좋든 그 인사안을 존중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후보의 권위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후보의 권위와 그다음에 후보의 지위와 그 후보의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상내는 일은 어떤 일도 없었을 겁니다. 물러나겠다는 얘기 한 적 없단 말씀이고. 없습니다. 제가 약속을 한 이상. 앞으로도 그럼 물러난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후보에 도움이 되고 후보의 지위를 흔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없다. 물러날 가능성 제로. 그런 자꾸 오보들 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무너지면은 지금 후보의 인사권이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진용의 그림이 바뀔 가능성은 지금 없단 말씀이시고 이 상황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시거나 아까 안 제가 들어오시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선대위 조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럴 수 있지만 최소한 이제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제 역할은 첫 출연이시다 보니까 제가 막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 상임선대위원장이 생각하시는 어떤 윤석열 호의 방향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생각하시는 정책의 방향이 있을 텐데요. 윤석열 후보의 방향은 어떠하며 또 이재명 호의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 담론이 함께하는 자유시장 경제. 이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성장과 분배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성장이 조금 앞서겠죠. 분배는 아주 또 그 대신 강력하게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성장이라는 변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성장 담론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배가 너무 앞서 있습니까? 분배가 앞서 있고 그다음에 뭐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성장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그거는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다 뜯어봐도 그건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지금 성장 정책이 없었고 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정책과 저런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잘 맞질 않아요. 맞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이 그러니까 무슨 지금 굉장히 그 규제 완화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규제 혁파라든가.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맞질 않죠. 그래서 그 모순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 상임선대위원장이신데 민주당에서도 상임선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당대표가 맡고 계시고 한 분을 더 추가 영입했습니다. 조동연 서경대 교수. 어제 굉장히 화제 속에 인재 영입을 했는데 17년 군 생활을 한 육사 출신의 우주산업 전문가다. 80대 워킹맘이다. 이제 이런 경력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굉장히 보기 좋은 젊은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워킹맘 그다음에 그 육사 출신의 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대학에서 우주항공 분야 특히.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 운동하는 분들이 잘 하는 그 하나의 이제 그 양태인데 이 보면 실질과 관계없이 일종의 그 모양 갖추기 일종의 그런 걸 잘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모양 갖추기. 굉장히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아주 그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서는 그게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다는 거죠. 액세서리 같은 기분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이분이 지금 보기는 좋은데 그동안 무슨 대중운동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대규모 조직을 운영한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학자로서의 자기 말하자면 그 역량을 다 보여주신 분도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분이 지금 선거대책위원회의 그 상임선대위원장을 한다. 이것은 어딜 봐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20대, 30대를 향한 일종의 그 전투복 위에 단 브로치 정도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지금 언뜻 듭니다. 언뜻 든다. 뭐 상징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 이래가지고 놓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임선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앉아서 지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러면서 실제 젊은이들을 위한 아주 다급한 것이 지금 성장과 그다음에 그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천착하기보다는 모양부터 먼저 갖추는 것 아니냐. 자, 여기까지 일단 평가 듣고 조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저희가 섭외해 보겠습니다. 그분께도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국민의힘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